분명 착해 보였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사람 보는 눈만 있었어도 저런 사람과는 안 엮였을 텐데. 혹시 이런 후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분명 괜찮아 보였던 사람,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예의도 있었고 배려심도 있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사실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만날수록 신중해지면서도 더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의 본질에 대해 보는 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진짜 인성을 알아보는 5가지 관찰 기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훈련법까지 심리학 기반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을 잘 보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는 단순한 눈치 없음이나 순진함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란 누군가가 외모가 단정하거나 말투가 부드럽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 인격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지능도 높겠다, 성격도 원만하겠지 라고 판단합니다.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착하고 감정도 건강하겠지 라고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나머지 전체를 왜곡해 보이게 만드는 심리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운명 같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진짜 내 편이라고 착각하죠. 이건 마치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보다 지속성,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첫 만남보다 그 사람의 반복적인 행동, 일관된 태도, 작은 신호들에 주목합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자주 어기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사람 덕분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보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일관적인가? 이 질문이 판단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 상황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평소에 보는 모습은 대부분 사회적 가면을 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순간에는 그 가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평소엔 점잖고 매너 있어 보이던 사람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속에 있던 진짜 성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비스잖아, 불친절하면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투, 태도, 그리고 감정 조절력은 인격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은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평소엔 너무 친절하던 사람이 이익이 충돌되는 순간 갑자기 돌변한 적 있으신가요? 금전적인 거래, 명예나 자리 경쟁, 혹은 단순한 질투심,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태도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본심일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실수를 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를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마다 타인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크기는 잘못했을 때 얼마나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나를 존중해줄까? 사람의 본질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납니다.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건 한순간의 인상보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려드릴 5가지 기준은 첫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는 렌즈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준 첫 번째,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일에는 책임감이 있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약속,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연락할게, 그날 만나자고 했지, 내가 시간 확인해서 알려줄게. 이런 일상 속 사소한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함은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기준 두 번째는 뒤에서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A라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는 웃으며 친절하게 굴지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험담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우위에 두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 불안과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준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 인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미안해. 그건 판단 미스였어. 이런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데 능숙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 말끝마다 변명을 붙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준 네 번째는 이익이 걸릴 때 태도가 바뀌는가입니다.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작은 돈 문제, 직장 내 경쟁, 이성 문제 등 이익이 걸리는 순간 사람의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려는 사람인지 나 혼자 챙기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사람인지 상대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보는 건 오래가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끝으로 기준 다섯 번째는 작은 친절을 자주 베푸는가입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보다 문 열어주기, 고맙다는 말 자주 하기, 피곤해 보이며 먼저 말 걸어주기, 이런 사소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친절은 훈련된 이미지보다 생활화된 인성에서 나옵니다. 꾸준한 배려는 진짜 인성의 표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숨기지 못합니다.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 보는 눈은 선천적인 감이나 촉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훈련을 통해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 관찰력과 심리적 통찰력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타인의 진짜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훈련 첫 번째는 인간관계 노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람은 기억보다 감정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땐 그냥 좋았어. 이상했는데 왜 무시했을까? 이런 식으로 넘어간 작은 이상 신호들이 쌓이면 결국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인간관계 기록입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 대화 중 불편했던 포인트, 일관된 말버릇, 행동 습관, 관계를 맺으며 드러나는 패턴, 이걸 짧게라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사람 문제가 있다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과 관계 맺는 방식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훈련 두 번째는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인데요. 나와 잘 맞는 것 같아서 금방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최악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일은 대부분 관계 초반의 검증 기간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초반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성격은 편안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서서히 드러나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는 처음부터 100%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계마다 조금씩 신뢰를 쌓으며 거리 조절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훈련 세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만 어떻게 대하는가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상사에게는 깍듯하지만 후배에게는 무시하지 않는지, 연인에게는 다정하지만 가족에게는 냉정하지 않는지, 새로운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익숙한 사람에게는 소홀하지 않는지, 이런 관계 패턴을 제3자 시선으로 관찰하면 그 사람의 관계 성향과 인성의 깊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의 평판이나 반응은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됩니다. 단, 편견 없는 정보로 판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람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기록하고 거리두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평온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보고 싶어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잘 보려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결국 나의 감정 렌즈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렌즈가 흐려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흐릿하게 보이고 경계해야 할 사람도 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를 강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날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모든 현상은 타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질문 3가지. 사람을 잘 보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 나는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렌즈를 남겼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건강한가? 사람을 잘 본다는 건 결국 타인을 보는 시선에 나의 감정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타인을 잘 보려면 나를 먼저 보고 나를 잘 알아야 사람도 덜 헷갈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너스 핵심 팁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큰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는 위기일 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실수했을 때 혹은 이익이 걸렸을 때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 한 문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건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양심, 습관, 인성이 모두 들어있는 한 줄의 기준입니다. 카페에서 컵을 치우는가?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가? 약한 사람 앞에서 태도가 바뀌지 않는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겉이 아닌 속이 좋은 사람.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단지 사람을 잘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나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관계에서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당신의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